자, 첫 번째 내용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데, 일단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하기 전에 먼저 극한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극한. 극한이라는 건 뭐냐? 극한이 뭘까요? 왠지 느낌, 딱 들어보고 느낌이 뭔가 끝까지 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야,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있잖아. 극한 알바, 뭐 이런 거 있잖아. 극한 직업이 뭐냐? 소영아, 극한 직업이 뭐야? 정말 그 일의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서 정말 끝까지 가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극지방, 남극, 북극. 남쪽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남극이라고 하잖아. 북쪽으로 제일 위로 올라가면 북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한은 끝 한자예요. 끝한. 그러니까 극도 끝이고요. 한도 끝이야. 그러니까 끝이야. 완전 끝이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까 수열을 잠깐 얘기했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항이 A1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A2가 있고요. 그 다음에 A3, A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AN도 있겠지. 그지? 근데 얘보다 더 가는 거야. 더 가면 제일 뒤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요 뒤가 누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당장은 없지. 근데 그 끝이 존재할까 얘들아? 그 끝이 존재하지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연수를 센다고 쳐봐. 첫 번째가 1이야. 두 번째가 2야. 세 번째가 3이야. n번째는 n이야. 요 다음 번째는 뭐겠어? n 플러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제일 끝엔 누구야? 라고 하면 그 누구야? 라고 하면 답을 한 놈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끝이 한 놈이 아니다 이 얘기야. 한 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하냐면 추측을 해야 돼. 추측. 수학적인 추측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끝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뭔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여태까지 뭐 니네들이 뭐 사람에서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한대라고 표시해요. 무한대. 무한대. 끝이 없이 커지는. 그러니까 커지는 상태예요. 얘는 값이 아니야. 무한대라는 건 값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고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수열이 있어. A1, A2, A3 쭉 가서 AN 되고 더 뒤로 더 갈 거야. 근데 항의 번호 N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계속 간다 이런 뜻이죠. N이 계속 커진다라는 건 뒤로 간다. 계속 끝으로 뒤로 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 계속 뒤로 가는데 그때 일반항 AN의 값이 그러니까 이러한 항들의 값들이 이 값들이 끝으로 갈수록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까워지면 AN은 그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렴한다라는 건 어떤 때 사용하죠,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지?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을 낼 때 수렴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야, 우리 의견은 이거야 라고 하나로 얘기하잖아. 수렴이라는 게 뭐야? 여러 개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물. 근데 얘는 수학이니까 그 하나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수도 있겠지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올 수도 있어. 일정한 값이 나올 때 그 일정한 값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알파라는 값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극한값. 극한으로 갔을 때 나오는 값. 극한으로 갔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 기호를 잠깐 살펴볼게요. 요 기호 잠깐 보기 전에 자, 이거 봅시다. 일단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n이라고 하는 건 항의 번호예요. 그죠? 번째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번째이다. 뭐 이런 거죠. 번째가 계속 커질 때, 즉 수열에서 첫 번째부터 해서 계속 뒤로 갈 때 어떤 일정한 값이 된다. AN은 뭐가 된다? AN은 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거 다 수학 기호야. 화살표 요것도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 1대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관없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가 된다. AN은 알파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이게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 1대라는 말이 있잖아. 물론 미국에서는 이 1대라는 걸 미국말로 바꾸겠죠. 난 몰라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1대를 미국말로 바꾸겠지만 이거를 좀 더 그럴싸한 기호로 표현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자, 요거를 이제 극한을 영어로 바꾸면 리미트라는 단어를 써요. 리미트. L-I-M-I-T. L-I-M-I-T 있죠? 리미트. 이 리미트에서 이 제외하고요. L-I-M만 쓸게요. L-I-M. 그리고 얘를 리미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수학 기호야. 약속이야. 외우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건 극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약간 제한한다라는 거 아니야? 야, 너의 능력의 리미트는 여기까지야. 뭐 이거잖아. 넌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야 돼. 제한시키는 거야. n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요. 변수죠.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변하는 수죠. 이 n이라는 변수를 무한대로 제한시키는 거지. 너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야 돼 라고 제한시켜 버리는 거야. 리미트의 기호는 이렇게 사용해요. 제한할 때, 변수를 제한할 때 너는 어때야 돼? 이런 거야.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는이 한제, 는은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같을 때만 쓰는 거야. 알겠냐? 값이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는은요. 자, 얘는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라고 씁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수열의 극한 중에서 수렴을 표시하는 수학 기호예요. 이것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밑에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양 눈에 들어와요? 들어오죠?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렴에 대한 얘기. 알겠죠? 근데 수렴하는 게 있을까?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수렴하는 게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니? 수렴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잘 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AN을요, 뭘로 잡을 거냐면, 이 예를 드는 거야. 잘 봐. 수렴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게. 2분의 1이라는 놈이 있어요. 2분의 1. 이 놈의 n승이야. 수열 맞죠? 첫 번째가 얼마야? 수영 얼마야? A1 얼마야? 2분의 1. n에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에 1승 계산하면 돼. 2분의 1 1승은 그냥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야.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야? 지수야 얼마야? 4분의 1. 야, 계산 따라하고 있어야지.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세 번째 항 8분의 1. 네 번째 항 16분의 1. 쭉 가서 n번째 항은 뭐겠어? n에다 n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n승이겠죠. 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들 한번 잘 봐라. 2분의 1이었다. 0.5였다. 그지? 0.5였다. 얼마야? 0.25, 0.125, 0.0625. 어때요? 값이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서 점점 작아지면 얼마로 가야 돼? 음수로 가야 되잖아. 근데 잘 봐. 얘가 작아지고 있는데 음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생각을 해봐요. 양수를 거듭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야. 근데 양수로서 작아지는 거잖아. 양수로서 계속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죠. 그죠? 0이니? 0은 아니야. 근데 0에 가까워져요. 0보다 아주 조금 큰 존재야.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잘 들어. 0보다 아주 조금 큰 존재라고요. 근데 거의 0이야. 이해돼? 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걔를 0 플러스라고 씁니다.
0 플러스. 0 플러스는 우리가 처음 받아들이는 개념은 아니야. 우리가 0 플러스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0 플러스라는 개념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거 얘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게.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이게 O형이냐, 이거? RH 플러스 RH 마이너스야? 0 플러스의 개념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서 0 플러스의 개념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 니네 몰랐지? 0 플러스 개념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 실현? 아니. 좀만 힌트. 힌트? 1년. 겨울. 날씨 아니에요? 날씨. 날씨예요? 날씨에서 뭐? 뭐? 영도? 그래. 맞아요? 맞았어. 니네, 일기예보 보면 그냥 영도라고 얘기 안 해요. 영상영도하고 영화영도가 있거든? 둘 다 똑같은 영도인데 왜 영상영도하고 영화영도로 나누는 줄 알아? 영도보다 아주 조금 커서 얼음이 안 얼면 영상영도야. 영도보다 조금 작아서 얼음이 얼게 되면 영화영도라고. 근데 둘 다 영도는 영도잖아. 근데 영상영도, 영화영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도보다 조금 큰 거.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게. 1,000원 줄게. 사 먹어. 알겠어? 그런 개념이야. 0 플러스라고 하는 게 영상 영도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값은 거의 0이지. 그러니까 0 플러스라고 안 쓰고 최종 답을 쓸 때는 그냥 0이라고 써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표현을 는을 써버렸는데 는을 쓰면 안 되고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 처음에 개념을 잘 들어줘야 돼. 이게 이제 여기서 요 극한 개념이 좀 익숙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 함수 극한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자, 쭉 가다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쭉 가다가 뭐가 나오는 거야? 0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도 0 플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도 0 플러스 나오고, 계속 쭉 가도 0 플러스 나오는 거죠. 그럼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0은 아니야. 0 플러스라고. 알겠어? 근데 답을 쓸 때는 최종 답은 0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호로 완벽하게 풀로 다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은 뭐가 된다? 0 플러스지만 요 플러스를 안 써요. 답을 쓸 때는. 알겠어? 이해돼? 자, 여기 있는 요 0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0이랑 같은 0일까? 아니야. 여기 있는 0도 그냥 0이고요. 여기 있는 0도 그냥 쓸 때는 0이지만 여기 있는 0은 정말 리얼한 0. 0하고 딱 끝나는 거. 0보다 조금 큰 것도 아니고 0보다 조금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리얼 0이고요. 여기 있는 0은 0보다 조금 큰 0이에요. 이러한 0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무한소라고 불러요. 무한소. 무한소. 그럼 무한소는 무엇이냐? 무한소는 수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형태. 알겠어? 수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형태. 그 숫자 크기,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형태. 그걸 우리가 무한소라고 불러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존재 자체는 0은 아니야. 알겠어? 니네가 알고 있는 0하고 방금 얘기한 무한소에 해당되는 0하고는 존재가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니네가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아니야. 그렇진 않겠구나. 정말 짜증 날 만한 얘기를 해줄게요. 무한소하고요, 0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무한소하고 이 0을 리얼 0이라고 할게요. 정말 딱 0으로 끝나는 거예요. 리얼 0. 레알 0. 무한소하고 레알 0은 달라. 존재는 달라. 하지만 값은 같아요. 값은 같아요. 이걸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현이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존재 다르지? 너 지영이야? 너 봉현이야? 아니지. 근데 니네도 값은 같잖아. 나이는 같잖아. 이런 정도로 니네가 인지하시면 된다. 알겠어? 알겠냐? 왜냐면 이 극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봐봐. 야 0으로 점점 가깝게 가는데 계속 작아진대. 0은 아니래. 근데 끝까지 가봤냐고. 계속 작아지는 그 끝까지 가봤냐고 우리가. 안 가봤잖아. 안 가봤기 때문에 추측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 추측은 확실히 아니지. 불분명하지. 그 불분명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냐?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한소랑 레알 0은 존재는 다르다. 하지만 값은 같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무한소 0하고요. 0이라는 건 는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는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값이 같으니까. 존재는 다르지만 값이 같잖아. 알겠어? 이해돼? 자, 이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수열을 알아봤는데 이 수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갔어? 0으로 갔죠? 수렴하는 경우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얘 같은 경우 얘는 이렇게 막 수렴하지 않잖아. 계속 커지고 있잖아. 수렴하지 않지만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럼 또 계속 갑시다. 자, 잠깐만 다시 복사를 해와야 되겠다. 자, 이번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은 좀 간단한 수열이야. 첫 번째 항도 어떤 숫자고요. 첫 번째 항도 어떤 숫자예요. 두 번째 항도 어떤 숫자야. 세 번째 항도 어떤 숫자야. 그럼 쭉 가서 n번째 항도 어떤 숫자가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a에는 c다라고 해서 숫자만 쓰겠죠. 간단하게 숫자로 쓸게 그냥. 얘를 바로 들 걸 그랬다. 니네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항도 4고요. 두 번째 항도 4고요. 세 번째 항도 4고요. 쭉 가서 n번째 항도 4고요.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요놈의 일반항은 뭐가 되느냐? n번째 항 일반항은 뭐가 되느냐? a에는 4다라고 써요.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상수수열이라고 불러요. 상수수열. 알겠니? 그럼 이러한 상수수열에 대하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그 상수가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n이 커짐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계속 나오잖아. 알겠냐? 이해됐어요? 자, 이러한 경우도 수렴이에요. 상수수열은 항상 수렴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지금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수렴하는 경우를 배웠고요. 이해됐습니까? 수렴하는 경우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것들을 살짝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살짝 좀 봅시다. 자, 여기 두 수열을 좀 나타냈어요. 자, an이라는 수열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n 플러스 1분의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2분의 1을 n이 1일 때 점을 찍어서 표현해봤어. 2분의 1, n이 1일 때 값은 얼마야? 2분의 1이죠. n이 2일 때는 3분의 2였었죠. n이 3일 때는 4분의 3이었었죠. n이 4일 때는 5분의 4잖아. 그지? 어디 봐. 그럼 이런 식으로 값이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럼 계속 커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봐봐. 커지다가 1 넘어가 못 넘어가. 왜 못 넘어가는 줄 알아? 요놈의 일반항 n번째 항이 누구야? n+1분의 n이잖아. 분모하고 분자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분모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큰 분수를 우리는 진분수라고 부릅니다. 진분수의 특징은 1보다 작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n이 커짐에 따라서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비교해봐. 2분의 1하고 3분의 2분의 1은 1보다 0.5 작아요. 3분의 2는 1보다 0.333 작아요. 4분의 3은 1보다 0.25 작아요. 뒤로 갈수록 1보다 조금 작은 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야. 1에 가까워지는데 1을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알겠냐?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니네가 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추측성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배우고 나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은 일단은 첫 시간은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어디로 가겠냐? 1로 가겠지. 이해돼? 1로 가는 놈, 수렴하는 경우를 예를 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bn이라고 하는 놈은 요거예요. 마 1, 2분의 1, 마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일반항 n번째 항 자체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그럼 n에 1 들어가면 여기 1 들어가고 1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수야, 집중해. 봐. n에 1 들어가, 1 들어가. 1 들어가면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n에 2 들어가면 2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오고요.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양, 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값들을 표현을 해봤더니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네 번째 항은 4분의 1,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하고 있죠. 양음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때요?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갈 것 같아? 니네 느낌상 0.2로 가겠냐? 0으로 가겠죠. 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추측성을 하셔야 돼. 0으로 가요. 0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됐냐?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모든 수열이 다 수렴하느냐? 아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발산이라고 불러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 발산이라는 건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야.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일정한 값이 안 나오면 일정한 값 알파가 안 나옴. 일정한 값 알파가 안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즉,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극한값 없어요. 수렴하는 경우에만 극한값 또는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 극한값 없는 거야. 발산은 용어가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쭉 펼쳐지는 걸 발산이라고 하잖아. 뭔가 나아가는 거. 발산이라고 하잖아. 자, 너 어서 무대로 나와서 너의 끼를 발산해봐. 뭐 이런 거. 그지? 선생님이 끼 좀 발산해보면? 끼 없나? 인기 없어? 인기 없어? 없어? 아, 어떡해. 또르르. 자, 발산이라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그 수열을 뒤로 갈수록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일정한 값이 안 나오는 거야. 발산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하고 한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하고 얘는 조금 달라요. 자, 일단 보세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계속 커진다 이 얘기야. 뒤로 갈수록. 아까 하나 했죠?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가 2야. 세 번째가 3이야. 그럼 n번째는 n이야. 그럼 무한번째로 가면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인 거야. 근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는 뭘까요? 마 1, 마 2, 마 3, 마 4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값은 커지는 거죠. 계속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절대값은 커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음수 쪽으로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마 1, 그 다음 마 2, 마 3, 마 4, 마 5, 마 10, 마 100 이런 식으로. 알겠냐? 이런 게 음의 무한대 발산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 수열도 좀 이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가 된다. n이 무한대로 간다 일 때 an은 무한대로 수렴합니다. 미안. 잘못 얘기해서.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는 무한대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돼. 양의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야. 알겠어?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거야. 자, 무한대는 수는 아니지만 부호는 붙을 수 있어요. 그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뭔지 알겠죠? 음수인데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 음수에서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 숫자가 커지는 거. 음수에서. 알겠어? 이해? 잘 안 보여? 저요? 네. 안경 써! 너 책상 앞쪽으로 펴고 와. 잘 안 보여? 네, 보여? 자, 음의 무한대라고 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 여기 있는 무한대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극한값이죠, 값. 말 그대로 값이잖아. 값은 크기가 정해져야 되죠.
근데 무한대는 크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은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됐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해야지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극한값은 무한대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땡이야. 지수야 힘들어? 그래 지수야 또 정신 차려야 첫 시간 수업이 제일 중요해. 개념 수업인데. 미쳤다래요. 아니야 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끊을 타이밍 아니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좀 특이해요. 진동이 뭐냐? 이거야. A에는 마이너스 2의 n승. 얘는 뿔마 왔다 갔다 하죠? 첫 번째는 얼마야? 첫 번째 마이너스 2야. 두 번째는 뿔4. 세 번째는 마8. 네 번째는 뿔16. 그럼 왔다 갔다. 점점 폭이 어때요? 증폭되죠. 폭이 넓어지죠. 증폭되죠. 이런 경우를 얘는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야. 이런 경우를 우린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증폭되는 경우만 진동이야? 아니야.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n에다 1, 2, 3, 4 지구하러 볼까? 뿌리, 마이. 뿌리하고 마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폭은 일정하죠. 하지만 그 끝이 정해져서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잖아.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야. 플러스 2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둘 중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얘를 진동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렴이라는 것은 일정한 값이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런 경우만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아닌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산의 케이스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봤을 때 수열의 극한을 보면 수열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렴은 뭐가 존재해? 수렴 뭐가 존재해? 수렴값, 극한값이 존재하죠. 알파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발산이라는 건 뭐예요? 수렴이 아닌 거야. 수렴이 아닌 것으로서 발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극한값 없고요. 극한값이 없어요. 발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양의 무한대 발산, 생략, 음의 무한대 발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진동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정리됐어요? 자, 내용상으로 간단한데 니네가 개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좀 상세하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준 것 뿐이야. 이해가 다 되신 분들도 지루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체크 1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봅시다. 자, n분의 1이에요. an이 n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n에다 1, 2, 3, 4, 5, 6, 7, 8, 9, 10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디로 갈까? 뭐가 될 것 같아? 무한소죠. 양의 무한소. 자, 무한소도 양의 무한소가 있고 음의 무한소가 있는데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영상형도 영화형도 오케이? 그럼 얘는 무한소, 양의 무한소인데 그냥 0으로 쓰세요. 됐어요? 됐지요? 수영아 됐냐? 야, 니네 이거 한번 이해해볼래? 4 플러스 이게 뭘까요? 추측해봐. 4 플러스 뭘까? 간단해. 4보다 조금 더 큰 존재야.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리얼 4에다가 플러스 무한소 해준 거야. 그게 4 플러스야. 이해돼? 아시겠어? 그럼 4 마이너스는 뭐겠어? 4에다가 플러스 음의 무한소 더해준 거야. 알겠어? 또는 4에서 빼기 양의 무한소 해줘도 되겠죠. 이해돼? 알겠냐? 4 플러스 4 마이너스 요 개념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말 나온 김에 한 거고요. 혹시나.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원래 0 플러스인데 최종 답을 쓸 때는 그 뒤에 있는 플러스 무한소를 없애버리고 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왜?
값은 같기 때문에 값조차도 0 플러스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그냥 0 쓰시면 된다. 값은 같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뭘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는 거 알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인데 자, 잘 봐.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를 풀 때 이 기호들을 다 쓰시라는 거야. 연습이 될 때까지. 알겠어? 알겠어? 자, 그리고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어떻게 쓰셔야 돼요? 수열 자체가 n 플러스 1 전체니까 괄호 묶어서 쓰셔야 돼. 소영아, 네 손톱에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집중해줘. 그럼 얘는 뭐가 돼? 무한대야. 얘를 극한값이라고 얘기하진 않아. 얘는 극한값 맞아요. 얘는 극한값 아니야. 그냥 리미트 계산만 해서 요놈의 극한을 조사한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발산이라고 쓰면 돼. 발산. 얘는 뭐야? 수렴. 수렴값 얼마? 극한값 얼마? 0. 얘는 발산. 그죠? 됐어? 극한값 없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뿔 1.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죠? 그죠? n이 계속 커지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2가 엎어져 있으니까 부호는 음수일 거야. 근데 숫자는 계속 커지죠? 음수로서 계속 커지잖아. 여기 플러스 1 더해봤자 음수로서 계속 커지는 놈한테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못 줘요. 알겠어? 이해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발산. 굳이 더 쓰자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쓰면 되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남은 거 얘는 뭘까요? n에 1, 2, 3, 4 집어넣으면 뿔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에서 뿔3 마삼 왔다 갔다 하겠죠. n에 1, 2, 3, 4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봐. 마이너스 1의 거듭적은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뿔3 마삼 가는 거니까 얘는 뭐야? 수영아? 지수야 뭐야? 지수 지금 완전 지영이 뒤에 숨어가지고 나와 책상 빼. 앉아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왜 힘들어해? 좋아요. 야 어제 쉬고 쉬었잖아. 오늘까지 쉬고 오늘까지 아니야. 니네 야 기말고사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지금 이럴 때도 아니야. 쉬는 시간 주면 되죠. 알겠습니다. 좀 이따 요 문제는 집중합시다. 조금만 힘내. 어떻게 돼요? 지영아 어떻게 되니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예, 발산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진동 쓰시면 돼요. 잘했어. 얘는 뭐예요? 발산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호 생략할게요. 이렇게 다 쓰셔야 되니네. 발산입니다. 발산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진동이라고 쓰면 돼요. 얘는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발산하고 가로 열고 진동 또는 진동 발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런 기호 표현들 익숙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 기호 표현들 조금 보시면 리미트 n 쓸 때 자, L, I, M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쓰잖아. 이게 세 칸으로 보시면 돼. 이 부분에다가 수열 일반항 쓰시면 돼요. 니네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노트 쓰던 거 있죠? 그거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씁니다. 이 두 줄에 이렇게 쓰시고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제일 밑줄에 내려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거의 끝났어. 좀만 쉬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 문제가 마지막이었네. 좀 쉬세요.